네,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식재료와 식생활에 대한 정보 재밌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 잘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우리 정용실 아나운서님께서 아주 각별히 사랑하시는 커피 이야기를. 늘 피곤해요. 왜 이렇게 피곤해? 네, 이게 커피하고 피곤함 뭐 네. 이런 거랑 조금 뭐 하루의 시작은 커피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냥 약간 취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생활 자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어서 그래서 커피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그냥저냥 깊게 파고든 게 아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정도인 경우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더라고요. 아, 정말 많이 드시죠? 많이 마시죠. 늘 피곤하다니까요. 아니 우리나라는 또 더더군다나 뭔가 이렇게 단어를 또 새로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뜨아, 뭐 얼주가, 뭐 처음에 이런.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요. 했어요. 근데 얼주가 뭔지 아시죠? 아니 그건 몰라요. 뜨아만 알죠.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래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되게 젊은 분들이 얼주가잖아요. 그쵸, 네. 추워도 얼주가시더라고. 그렇죠. 이게 이제 식당에 가면은 찬물을 주느냐 더운 물을 주느냐로 네. 이제 내가 내 나이로 보이느냐 아니냐를 또 가늠하기도 네. 한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그래서 커피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커피가 멸종 위기라는 얘기를 갖고 오셨어요. 네, 못 들어보셨어요? 아, 전 못 들어봐서 이렇게 많이 먹는데 멸종 위기예요? 그러니까요. 커피를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드실 수 있다고 예상을 하세요? 혹시 이제 오늘 멸종 위기라는 상상을 안 얘기를 해봤죠. 처음 들었으니 그래도 뭐 멸종 큰일 위기라는 났네 이런 얘기가 생각이 한켠 드는 거죠.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 있는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멸종위기 식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요? 정해져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바나나 이야기했을 때도 맞아요. 병 때문에. 네. 근데 그 병을 계속 위기를 극복해가면서 계속해서 수명 연장을 그렇죠. 하고 있지만 언제 또 멸종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맞아요. 카카오 그리고 알로에. 아 그게 다요? 네, 이런 모든 식물들이 다 앞으로는 기후변화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이외에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뭐 지각 변동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멸종 위기 식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생겨나고 있는데 큰일이네요. 커피는요 2080년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머. 그런데 이거는 야생 커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커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데이터를 2080년.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커피를 마구 마신다. 이거의 수명을 앞으로 30년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마구 마시면? 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가 당연하고 그리고 뭐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이 당연한 이 수명을 앞으로 최대 30년을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짧은 거예요.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6살입니다. 예. 그럼 76살이 우리 생에 되면 눈 감기 전에 커피가 끝날 수가 있네요. 생각보다 와닿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그렇군요. 너무 많아서 지금 커피 소비량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한 커피 약간 종주국처럼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나라거든요. 요즘에 그래도 뭐 재배는 한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키우지도 잘하지도 않는데 맞습니다. 예. 잘하지도 않은 데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는 표현인데 예. 소비량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편인데다가 상위권이군요. 네, 아주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거래되는이 아니라 소비되는 그 패턴으로 봐서 한국에서 성공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괜찮다라는 평판이 있을 정도로 소비의 종주국이군요. 네, 커피 소비의 종주국이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명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시는 거는 최대 30년이라고 예측을 하는 게 전문가들의 답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야, 생각보다 짧아요. 기후변화가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식생활의 문제까지도 지금 그렇죠. 위기로. 기후변화의 원인이 또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약간 서클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커피를 그럼 30년밖에 못 마신다라고 하면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후에는 뭘 마셔야 될까? 그럼 뭐 초콜릿을 마시니까 비슷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뭐 차도 있긴 있고요. 근데 차도 지금 멸종위기 식물설이 있어요. 이게 차도. 고대부터 있었던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같은 차도 힘들다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분자 커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예요 이거는? 커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 생두, 그러니까 커피 원두를 가지고서 만든 커피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커피 맛만 내는 대체 식품인 거죠. 커피 맛
그러면 이게 커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커피 맛 고구마일 수도 있고 커피 맛 수박 씨일 수도 있고. 저는 한번 보리에서 곡물을 가지고 한 커피 맛 음료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가능하죠. 네. 태워서 만드는 맞아요. 곡물을 태워서 만드는 차처럼 네. 그런 식도 가능하고 이게 지금 분자커피라는 단어가 나온 게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는 오래됐지만 현실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커피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대체품으로서 이제 분자커피라는 그쵸. 얘기가 되는 거군요. 지금 육류하고 사실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육류 때문에 환경오염도 그리고 맞아요. 육류 때문에 건강 문제도 육류의 소비가 앞으로 힘들다. 대체육이 그래서 개발되고 그렇죠. 식물성 원료들이 더 많이 증진되는데 커피도 똑같이 대체육 상품처럼 대체 커피 시장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도 이제 가슴이 뛰어갖고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속이 쓰려서도 사실 못 드시는 분들 그래서 사실 이 대체품들이 그전에는 아주 소량이지만 나왔던 거거든요. 이건 약간 기능이나 맛 같은 문제였다면은 앞으로는 약간 소비 자체에 대한 문제로 대체 커피가 많이 나오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박씨에 관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수박씨가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냥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예. 진짜 이게 커피로서 대두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수박씨.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멀티 컴플렉스이긴 한데 수박씨라든지 카다멈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차도 만들고 향신료예요. 카다멈 코끼리가 굉장히 좋아해요. 카다멈이라든지 아니면 고구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나 율무 같은 곡물, 현미, 차수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커피의 맛을 연구하는 연구학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현재 커피 종사자, 그러니까 커피 업계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분자커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커피를 마셔온 걸로 봐서는 이거는 확장이 되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거죠. 지금 1065번님께서도 요즘에 커피 재배하는 곳이 우리나라도 많은데 아침에 꼭 한 잔 마셔야 일과가 시작되는 이런 분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커피 재배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기후 변화의 일종이죠. 여기 더워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커피 어디서 나오는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중남미 그리고 인도 맞아요. 이렇게 약간 아열대 지방들인데 이 지방들이 커피 멸종하고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점점 커피 재배의 고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갈 데가 없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지금 멸종 위기 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싼 가격의 일정 수준의 커피는 지금 넘쳐나게 마실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고가의 그런 커피 문화, 스페셜티 커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커피 문화 생긴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가 고가로 나누어 놓긴 하셨지만 지금 이제 저가의 커피 문화라고 했었던 게 이전에는 이게 보급이 빠를 수밖에 없는 유통 구조와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대중성보다는 그냥 약간 노동자들의 그런 음료 같은 느낌이었었기 때문에 커피가 굉장히 빠르게 펼쳐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페셜티 커피는 그 정반대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좋은 원두를 잘 기르는 농가를 갖다가 구분을 하는 방법으로 스페셜티 커피를 나눠놨던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쌀로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마구마구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쌀 농가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정성스럽게 길러서 쌀알 하나하나 다 의미를 만드는 그런 농가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갓 생산해서 그걸 또 이제 또 잘 도정해서 그렇죠. 바로 드실 수 있게. 그렇죠. 이건 사실 브랜딩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원물이 약간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봐 주자라는 뜻이에요. 이 스페셜티가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약간 소규모, 대규모일 수도 있지만 소규모 대부분 그러면서 정성 들여서 잘 키우고 일정한 조건에 부합한 것들을 찾아요.
원두라든지 농장을. 그래서 점수를 매깁니다. 이 그렇군요. 협회에서 점수를 일정 점수 이상 받은 그런 농장들. 원두들을 갖다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게 됐고 고가라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희소 가치예요. 예.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저가 커피하고는 되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맛이? 못 드릴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있을 정도로 그냥 퀄리티하고 양 희소 가치의 차이지 그냥 완전히 다른 상품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군요. 네. 자, 어느덧 얘기를 마무리를 못합니까? 못 하잖아요. 아, 네. 커피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그러면 얘기를. 커피는 다음 제가 시간에는 이미 그럼,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게이샤 커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등급도 그렇고 그래서 커피, 캔커피, 믹스커피 이런 얘기 저희 다음 주에 다음 한 번 시간에 더 한 번 하겠습니다.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